제가 입학할 당시 과기대는 한 학년을 학과 지정 없이 약 500명 정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를 가는 형태였죠. 지금은 많은 대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그 당시 학과 지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학부 시스템은 획기적이었고 당연히 대한민국 최초였습니다. 심지어 포항공대도 학과를 정해갔으니까요. 참 유일한 예체능과였던 산업디자인과는 저였습니다. 여기는 입학사정 자체가 공고 출신도 입학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과와 다르게 입학할 때 과를 정해서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 20명에서 한 30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무학과로 입학을 합니다. 물론 2학년 때 학과를 정할 때 성적순 이런 건 없었고 지원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던 전기전자과는 150명에 육박한 학생이 들어가고 인기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수학과, 생물과, 원자력공학과 같은 곳은 3, 4명 정도가 들어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의 과목은 학생 한 명이 수강을 취소하면 강의가 폐지되는 사례도 발생해서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제발 수강 취소하지 말라고 하는 하소연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과 선택은 그렇다는 거고요. 대학교를 입학하고 만나게 되는 대단한 동기 친구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지금은 일지망이 당연히 의대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과기대는 전국의 과학과 학생들의 일지망 대학교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학과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1학년 500명 중에 약 3분의 2 정도는 과학고 2학년 때 시험 보고 들어온 학생들이었고 나머지가 저처럼 일반고를 나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과학고에서 온 학생들은 처음에 경외 대상이었어요. 일단 그 당시 중학교에서 최고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 과학고였고 과학고의 학사과정 자체가 거의 대학교 수업의 예비 수업 성격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교재를 사용하면 물론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물리시험, 화학실험 등을 이미 고등학교에서 경험하고 온 친구들인지라 초반에 수학, 캘큘러스, 공업수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리 같은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거의 벽으로 느껴지는 과목도 익숙하게 학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친구들은 다른 세계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선행학습 효과가 사라진 3, 4학년 때는 좀 생각이 달라졌지만요. 이런 경이로운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름 사고 능력이 최고조인 대학교 저학년 때 만나게 된 건 어찌 보면 저에게는 나름 좋은 사고방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좀 한다고 은근히 가지고 있던 자부심 또는 자만심은 이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산산이 깨지고 이 세상 겸손함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됐으니까요. 물론 대학원에 들어가서 다시 세상 잘났다는 생각도 잠시 들긴 했지만 대학교 초년에 다져진 굳건한 자만에 대한 경계심은 그 후 평생을 따라다니는 제 자신의 자그마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과학고에서 온 친구들만 대단했던 건 아니었어요. 입시과정 자체가 그거는 경시대회보다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한 일반고 출신 학생들도 대단한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술 마시고 유치하게 같이 놀던 친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때 소위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나 볼 수 있다던 전국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등수 안에 들어서 스웨덴 노벨상 시상식장 할리먼이죠. 할리먼의 노벨상 견학을 다녀왔다거나 매일 고스톱이나 치며 두주불사인 친구가 과학고 친구들 다 제치고 수학 과목 수석을 차지했나. 왜 하필 내 주위에 그런 대단한 친구들이 많았는지. 이런 대단한 친구들과 한 방을 쓰게 된 덕분에 수학 숙제 제출일 전날은 우리 방의 숙제 중에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 장사진을 쳤고 저는 일찌감치 숙제를 해결하고 줄을 서시오를 시전하는 소소한 재미를 누리긴 했네요. 그러나 이렇게 공부에 목숨 걸던 모범생적인 친구들만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기숙사 1층에는 영구동 유닉스 서버에 연결되어 터미널로 사용되던 녹색 화면에 글자만 나오던 모니터와 키보드가 있었습니다. 이 터미널 시스템 자체도 그 당시 대학교에선 처음으로 도입된 중앙 서버 기숙사 터미널 시스템으로,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 당연히 몰랐습니다. 원래 이 터미널을 이용해서 C 프로그램 숙제나 뭐 그런 걸 하라고 있는 거였지만, 이 터미널을 전생에서 항상 쓰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밤이고 낮이고 심지어 수업도 빼먹어 가면서 이 터미널을 사용한 목적은 바로 머드게임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머드게임은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게임 내용은 현재 리니지 등의 RPG 게임의 선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전 이걸 안 해봐서 잘 몰랐지만 학업도 포기하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매력적이었나 봅니다. 보면 항상 고향반도 껍질이 2층, 3층으로 쌓여져 있었고, 며칠을 방으로 들어가지 않은 몰골로 머드게임에 빠져있던 노숙자 차림의 학생들을 보면 우리같이 공부하기도 벅차던 학생들의 눈에는 그저 한심할 따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미래는 뭐 인생 루저가 되어 암울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는. 하지만 인생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이때 머드 하던 그 찌질이 학생들은 훗날 바람의 나라, 리니지 등 RPG 게임 개발의 초기 멤버가 되어 지금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벤처 1세대가 되게 됩니다. 인생은 참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다들 그냥 열심히들 사는 아저씨들이 되었지만, 풋풋했던 그 당시 참 세상은 넓고 능력자들은 세고 셌구나를 가르쳐주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과기대 입학하고 느꼈던 대단한 동기들에 대한 기억을 얘기해봤습니다. 시골 촌놈 눈에 비친 그들은 처음에 경위로 왔지만 몇 년을 같이 다니며 그냥 익숙해져 나중에는 대단한 줄도 모르고 살았지만, 졸업하고 세상을 살다 보니 새삼 그 당시 친구들이 참 대단했구나를 다시금 알게 되네요.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강자들의 정글에서 그나마 숨쉬고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제가 박사를 졸업할 때까지 같이 어울리고 공부한 제 과기대 친구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